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5월 12일 암호화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테라 UST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테라 권도형의 UST 실책,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가 실패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베이시스 캐시의 익명 공동 설립자인 게 확인됐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테라의 주력 스테이블 코인인 UST가 출시되기 직전인 2020년 말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됐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디파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프로젝트였고 UST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으로 달러와 1대1 가치를 연동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시스 캐시는 1달러 패깅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2021년 초반부터 1달러 패깅이 무너지기 시작했었고 11일 기준 0.01달러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UST 역시도 급격하게 하락하며 1달러 패깅이 깨졌습니다. UST 가격은 11일 아침 0.27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UST의 디패깅 현상은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때 150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UST를 예시로 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규모가 5,450만 달러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이시스 캐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적인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강형석 전 테라폼랩스 엔지니어는 베이시스 캐시가 권도형 CEO를 비롯한 테라 초기 창립자들 중 몇 명이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강형석 전 엔지니어는 테라폼랩스를 떠나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설립했습니다. 강형석 전 엔지니어는 베이시스 캐시는 당시에 테스트 대상도 아니었고 프로젝트 팀도 베이시스 캐시가 잘 구현될지 확신하지 않았다면서 권도형 CEO가 그냥 베이시스 캐시를 테스트하고 싶어 했고 베이시스 캐시를 시범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베이시스 캐시 설립자 출신 관계자도 권도형 CEO와 테라폼랩스 직원이 베이시스 캐시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형석 전 엔지니어와 익명 관계자 모두 권도형이 베이시스 캐시의 익명 공동 설립자인 릭 산체스라고 말했습니다. 코인데스크 US도 베이시스 캐시 코리아의 채팅 기록을 검토해 권도형 CEO가 자신을 릭이라고 암시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 CEO는 코인데스크 US의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권 CEO와 연관된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프로젝트입니다. BAC의 TBL 총 예치금은 2021년 2월 잠깐 1억 7,400만 달러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주 테라 관련 가상자산의 대량 매각 이후 테라의 총 예치금은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베이시스 캐시의 총 예치금과 비교하면 몇백 배 이상 높습니다. 이만큼 베이시스 캐시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을 쓰는 사람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코인데스크 US에게 있어 가벼운 결정은 아닙니다. 코인데스크 US가 이전부터 고수해온 입장은 잘 알려진 유명인이 익명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아주 크게 창출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번 경우는 권도형 CEO가 만든 UST의 급락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높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마땅히 UST가 권 CEO의 유일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이시스 캐시와 BAC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리기 권도형 CEO로 추정 참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코인데스크 US가 확인한 채팅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이 테라폼 랩스 직원들로 구성된 익명의 베이시스 캐시 설립자들은 베이시스라고 불렀던 초기 버전의 프로젝트를 베이시스 캐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이시스는 한때 벤처 캐피탈의 기대를 모으며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베이시스는 규제 우려 속 2018년에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네이더 알-나지 베이시스 설립자는 베이시스의 패깅을 유지하는 토큰이 증권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나지 설립자는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나지 설립자는 이후에 익명을 사용해서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했지만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결국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이시스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이상은 계속됐고 지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다 2020년 디파이 붐이 일었고 릭 권도형 CEO로 추정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권 CEO와 다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디파이에는 검열의 위험이 없고 하나가 동작하지 않아도 전체 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탈중앙화되고 안정적인 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시장을 주도하는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DC와는 상충됐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화가 된 현금 보유고를 통해 패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삭제가 된 텔레그램 계정인 릭이 베이시스 캐시 텔레그램 방에서 2020년 8월 20일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지성 투자자들아, 베이시스를 기억하는 사람 있나? 디파이 시장에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꿈꿨던 프로젝트 중 하나지만 베이시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관련된 위험성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오늘 우리는 베이시스를 무덤에서 끌어올릴 거다. 강 전 엔지니어와 초기 테라폼 랩스 엔지니어들은 권도형 CEO는 베이시스의 초기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고 테라폼 랩스의 직원들 중 일부를 선택해서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회생해 베이시스 캐시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미국 규제 위험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 베이시스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한 정보통은 권도형이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운영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권 CEO는 베이시스 캐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대부분과
근간이 되는 토큰 모델을 제안했다. 루나를 비롯한 토큰 소각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UST와 유사하게 BAC도 1달러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 결합 메커니즘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곤도형 CEO는 또한 릭이라는 가명을 이용해서 트위터나 다른 포럼에서 베이시스 캐시 프로젝트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릭이라는 이름을 썼을 수 있고 코인데스크 US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이시스 캐시 설립자였던 강형석 씨와 채팅 기록은 곤도형 CEO가 그 가명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웹사이트를 보면 베이시스 캐시는 알고리즘 기반 중앙은행과 함께하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코인데스크 US와의 인터뷰에서도 릭 곤도형 CEO로 추정, UST와 유사한 베이시스 캐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베이시스가 기초가 되는 프리미티브 레이어로 사용되면서 많은 디파이와 상업적인 환경에서 자산에 대한 수요로서 유기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시 텔레그램에서 말했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무방비 상황에서 테스트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최초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BAC의 공급을 조절해 1달러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 이론과 스마트 계약도 제한 사항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BAC는 패깅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곤도형 CEO는 베이시스 캐시 프로젝트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심지어 베이시스 캐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시스 캐시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권 CEO는 때때로 베이시스 캐시 프로젝트의 텔레그램 방에서 익명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테라의 창립자가 베이시스 캐시 텔레그램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한 이용자는 곤도형 CEO에게 뭘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 CEO는 난 새로운 걸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 특히 다시 새로워지고 있는 이전 것들을 좋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하게 길었습니다. 이 기사를, 이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한번 방송 드립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